면접을 안녕하세요. 비주 보따리입니다. 오늘은 경찰 합격 보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관문까지 오시느라 여러분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닥토닥토닥 수고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의 이 수고스러움이 합격까지 갈 수 있도록 비주 보따리 오늘 경찰 면접 챕터 1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찰 면접을 보려면 뭘 알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알아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경찰 면접 대표 질문 예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 예시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적 대표 질문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기소개 꼭 나옵니다. 네, 자기소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때 자기소개가 안 나오면 열심히 준비한 거를 또 말 안 하고 나오면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손 들어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하고 열심히 준비한 자기소개 하시면 적극성으로 더 예쁨 받는 면접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소개는 꼭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원 동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원 동기에서 뭐 여러 가지 꿀팁이 있지만 절대로 해선 안 되는 것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돌다리도 두들겨봐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부터 알고 가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자, 절대 지원 동기에서 해선 안 되는 거는 제가 인천에 굉장히 이렇게 살고 싶어서 또 뭐 인천의 좋은 점을 말하면서 그래서 내가 여기 경찰청이 되고 싶어서 나는 한다. 이런 지역 때문에 내가 간다. 이런 거는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 그 지역청과 나의 자질이 얼마나 잘 맞는지에 대해서 맞춰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을 숫자로 표현한다면, 자신을 동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 한마디로 나를 표현한다면,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라는 것을 준비를 하시는데, 보통, 숫자 7, 행운을 의미하는, 숫자를 만드셨다면, 동물조차도 행운을 의미하는 동물로 만드시는 일괄성이 있는 그런 문장, 단어, 이렇게 찾으셔서 일괄성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취미에 있어서도 경찰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내가 좀 이 취미를 잘 살려서 경찰에 얼마나 자질에 적합한지, 내가 이 취미를 통해서 경찰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취미를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운동을 좋아하냐고 물었을 때는 여러분, 어떤 운동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렇게 꼬집어 말하기 전에 완충작용으로 쿠션 화법을 쓰세요. 그게 뭐냐면 모든 운동을 좋아하긴 하지만 굳이 꼽으란다면 이런 운동이 좋다라고 해서 꼬리 질문 안 물리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장단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장단점이어서 제가 어떻게 하세요라고 코칭은 못 해드리지만 단점이 있을 경우에는 내 단점이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단점, 부메랑처럼 가서 다시 나한테 좋게 돌아오는 부메랑 화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 기사나 최근에 본 영화, 최근에 읽은 책 또한 내가 경찰 자질에 얼마나 적합한지 이를 통해 겪은 것과 본 것과 읽은 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경찰이 될지 끝까지 PR 놓치지 마십시오. 경찰은 끝까지 PR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면접을 가르쳐 봤지만 경찰 면접은 좀 되게 간절해야 되고요. 끝까지 PR을 놓치면 안 되는 면접이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 PR하는 점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봉사한 경험, 또 도와줘서 크게 보람찼던 일들, 봉사 관련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 봉사 또한 경찰에 적합한 거, 경찰 직업으로 적합한 것으로 이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하고 싶은 부서 물어보면 일하기 싫은 부서도 물어보겠죠. 그래서 한 질문에 있어서 반대 질문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경찰 공무원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덕목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지원하는 청에서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를 보시고 그 덕목과 가치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곤란한 질문들이 있어요. 상사가 너만 혼내면 어떡할 거냐, 상사가 너만 일 시키면 어떡할 거냐, 상사가 다른 애는 쉬운 일 주고 너한테 어려운 일을 주면 어떡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받으시게 되면 이럴 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저는 상사님이 나쁜 마음으로 저한테 그러신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는 마음으로 어떠한 일이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사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냐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사가 이런 일을 시키는데 너 어떻게 대처할래? 상황 대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황 대처하는 법을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고쳐야 할 점, 경찰이 잘못하고 있는 점, 이것도 굉장히 난감하죠. 이럴 때는 경찰이 이런 거 나쁘다, 이런 거 고쳐야 된다, 이렇게 콕 꼬집기보다는 잘 하고 있는 건데 조금 가속도 붙여서 더 크게 성장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날 것 같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중학생이 오토바이를 절도를 하고 이거를 처벌을 할 거냐,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중에 아버지였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걸 봤다, 봐줄 거냐 말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처벌에 관련한 거는요. 근데 경찰이 처벌 안 한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다고 또 여기에서 핵심이 친근한, 또 어리고 또 상대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끌어서 질문을 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그래도 쿠션 화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마음은 아프겠지만 경찰로서 객관적인 마음으로 처벌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에 대한 무게력을 충분히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조금 내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 걸 듣고 싶은 거거든요, 면접관은. 너가 곤란한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나 곤란해요. 하지만 경찰의 자질은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조보따리 대표 예시 질문을 준비해봤고요. 또 준비를 원하신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제가 또 경찰의 핵심, 이제는 또 대표 질문들을 모아서 또 군무원 면접 때 제가 빛을 발했잖아요. 여러분 군무원 분들 합격에.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을 또 성장시키는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해두시고 또 제가 이제 이런 예시 하나하나 다 받아서 여러분들의 화법적인 거를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예요? 여기 내 몸값 올리는 말하기 기술의 저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경찰 면접에서 말하기 기술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라이브에서 꼭 만나요. 안녕!